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태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인삼, 인삼 작물하고 해가림 시설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재 290쪽이네요. 290쪽. 여러분들 준비 다 되셨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고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문제, 물음 1, 물음 2, 보험료, 그러니까 적용 보험료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통 약간 적용 보험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영업보험료 구하는 거죠. 영업보험료에서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나누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은 보통 약관 적용보험료, 영업보험료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영업요율 해가지고 7% 이건 작물입니다. 그죠? 작물 특정면 보장 이쪽에 대한 거고 아래쪽에 있는 문제는 해가림 시설이죠. 그죠? 인삼 해가림 시설 보통 약관 적용보험료를 구하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는 위에 작물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 금액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보험가입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여기서 적용보험료를 구하라 이렇게 해놓고 있고, 물음 2 같은 경우는 해가림 시설 가입 면적이 있고, 단위 면적당 시설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가지고 또 적용보험료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지금 보험가입 금액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수히 그 앞에 강의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만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실제 우리가 대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물음 1 같은 경우 보험가입 금액 1천만 원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이 10%고 영업요율 17%, 방제시설 할인율이 15%,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 인삼 품목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죠. 작물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2년간부터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전년도에 사고가 없었으면 거기에 대한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험가입 금액 1천만 원에서 지역별 보통 약관 영업요율 7%입니다. 그죠? 7%.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적용하면 되겠죠? 지금 이제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이 10%니까 0.1, 이래서 0.1 빼주고, 그 다음에 전년도 무사고 할인 5%니까 0.05 이렇게 빼주면 그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방제시설 할인율 15% 적용이 되니까 1-0.15 그렇게 해가지고 적용보험료는 영업보험료는 50만 5,750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인삼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보험가입 금액하고 보통 약관 적용 보험료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실제 그 가입 면적하고 단위 면적당 이렇게 시설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가입 면적의 시설비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영업요율 9%니까 0.09가 되는 거죠. 그죠? 0.09.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종별 요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인3이니까 3, 3을 기준으로 해서 외워라. 3이 1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종이 4종이니까 1.1이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5종일 것 같으면
1.2를 곱해야 될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을 곱해서 종밸류율까지 이렇게 곱하면은 실제적으로 적용보험료는 2475000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해평가 현지조사 종류 및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저기 한번 훑어보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학습이 많이 되신 분들도 그냥 쭉 눈 감고 머릿속으로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인삼 품목에 있어 가지고 식용 품목은 그죠? 인삼,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은 대상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삼 작물 같은 경우 재해는 8가지 단계 인정이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냉해, 침수, 폭염, 폭설. 그래서 냉침, 폭폭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집에 화재가 났는데 냉침을 폭폭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냉침, 폭폭 이렇게 해서 그 대상재해가 8가지라는 거.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장을 한다. 그 다음에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에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 여부를 일단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상청 자료, 그 다음에 피해 농지 사진 이런 것들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는 우리가 늘 따라다니는 게 있죠.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바로 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이제 수확량 조사, 뭐 지금 어떤 품목이든지 우리가 수확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확량 조사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걸 알아보는 거죠. 지금 전수조사 시하고 표본조사 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 지금 전수조사 할 경우에는 비율 어떻게 구합니까? 1-1수연 피제 1-연건배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 그 다음에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비율은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수확량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품목하고 다르게 수확량 구할 때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에다가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까지 대한수량을 여기서는 수확량으로 지금 정의한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어떻게 구할 거냐? 검차 수확 면적분의 총 조사 수확량으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검차 수확 면적은 또 어떻게 구할 거냐? 검차 수확 칸수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지주맥 간격이 나오고 두둑폭하고 고랑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뭐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말로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 하고 나중에 문제로 내려가면은 확실하게 명확해지니까 그 말을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기준 수확량에서 단위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빼준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해 면적은 어떻게 검차 수확 한수를 그 다음에 재배 면적은 실제 경작 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실제 표본 조사 시에도 그 위의 내용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 다시 이제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우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단 조사 방법은 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 그 여부부터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참고해서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여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가림 시설에서는 무조건 따라다니는 게 칸수죠. 시설이 한 칸, 두 칸 이렇게 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 칸수를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농진의 칸수를 일단은 인삼밭에 나가면 농진의 경작 칸수를 세겠죠. 그죠? 농진의 경작 칸수를 먼저 세는데 만약에 칸수를 세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작 면적을 이용한 칸수 조사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경작 면적을 이용한 그러면 칸수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총 경작 면적이 있으면 그 경작 면적을 칸넓이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칸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주독폭하고 고랑폭을 더한 값에다가 지주목 간격을 곱해주면 이 칸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경작 면적을 칸넓이로 나누어서 전체 칸수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칸넓이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죠? 지주목 간격이라는 게 있고 두둑폭하고 고랑폭을 먼저 조사해서 칸넓이를 구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공식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지주목 간격, 그죠? 지주목 간격, 지주목 간격. 이 지주목 간격에다가 두둑폭하고 고랑폭을 값을 이렇게 곱해주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주목 간격이 2.5m이고 두둑폭하고 고랑폭이 1.5, 0.5일 경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주라고 그랬죠. 1.5 더하기 0.5 더해주고 그 다음에 진유목 간격 이걸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5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칸넓이는 5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기획 한수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태풍이 불어서 이게 해가림 시설이 막 많이 넘어졌다 그러면은 넘어져서 피해를 봤으면은 이 피해 칸수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체 파손인지 그 다음에 부분 파손인지 그걸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나누어 칸수를 조사하는데 전체 파손이 아니면 부분 파손이겠죠. 그죠? 그래서 부분 파손 같은 경우는 20%형, 40%형, 60%형, 80%형 파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제 80% 위에는
전체 파손이니까 그냥 전체 파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손해액하고 기회액하고 이게 나오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액이라는 거는 실제 피해에 대하여 피해 당시의 기준, 신품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 이걸 신품으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냐? 이게 피해액인 걸로 정의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획 구하는 내용 자체는 실제 피해에 대한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 재조달 가액으로 선출한 피해액을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손해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피해액에서 시설의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의 하락을 제외한 금액, 즉 감가상각을 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손해액은 피해액이 100%라고 얘기하면 그 갱과 연한에 따라서 갱과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 금액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것이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원칙이 있습니다. 큰 원칙이 있는데 피해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험 가액을 알아야 될 거고 보험 가액 아래쪽에 있죠, 그죠? 보험 가액이라는 것은 전체 칸수의 칸넓이,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시설비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보험 가액을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 보험 가액을 기획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피해액이 보험 가액의 20% 이하인 경우로 나왔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해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가 적용을 안 합니다. 그죠? 지금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면은 뭐 구차하게 뭐 단가 안 할게. 그냥 피해액이 손해액인 걸로 인정을 해주마. 보험자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 적용을 안 하고 기회액이 손해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회액이 보험가액의 25%보다 큰 경우는 어떨까 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감가 후의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작으면은 손해액은 보험가액의 20%가 손해액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말로서 풀어서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문제를 아주 풍부하게 풀어볼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감가한 뒤에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결국 손해액은 어떻게 됩니까? 감가 후 피해액이 적용되면서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약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이걸 문제로 풀어보면은 좀 간단해집니다. 자, 그다음 인삼 해가림 시설 보험금 산정 방법 해가지고 보험 가액 금액이 보험 가액과 같거나 클 때는 어떻게 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중복 보험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어떤 품목이든지 공통적으로 지용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니까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대로 한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강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다음 강의에서는 인삼 문제 푸는 요령, 해가림 시설 문제 푸는 요령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시간은 비록 짧지만은 임팩트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론서 내용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은 모든 게 여러분들께 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유튜버 찾아다니다가 남의 강의만 듣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무조건 본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연습장에 쓰고 또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유튜브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런 강의 자체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떤 조직이나 어떤 틀에 그냥 그쳐져 있지는 말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듣기 쉽도록 준비는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노력해서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피터였습니다.